교육의 권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학생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교권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문제가 되나 싶었던 것들도 요즘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올바로 자라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것인데, 물론 학교의 현장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면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학교가 이런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야 된다는 지향점으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너는 수업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이리 좀 와봐 해서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저쪽 가 있어 해서 여기서도 복장 규정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선생님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치마 길이 제한하는 게 뭐 옛날에 유신 시절 얘기냐, 그걸 왜 아직도 학생들에게 적용하냐라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치마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뭐 여기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치마 길이는요, 이것이 공연 음란죄에 속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렇게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크게 실랑이를 할 필요가 있나? 학생도 자기 속옷 입을 정도로 짧게 입으면은 스스로 조절을 할 텐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선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시선하고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가지고 싸워야 되나? 다른 것도 교육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치마 짧아서 걸렸기 때문에 1교시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문 앞에 붙잡아 놨단다. 아, 이런 학교는 별로 없어졌겠지만 아직도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봐요. 치마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수업권이 상당히 중요한데 심지어는 학교 폭력을 일으키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혹은 수업 시간에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걸로 민원을 넣고 하기도 하잖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수업을 거의 안 듣는 친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불러다가 조사를 하는 일도 많거든요. 에, 잠깐만 짚자면은 이 학생이 협박이나 은폐를 위해서 뭔가를 할 위험이 현저하다 할 때는 이 그리고 학교 폭력을 했던 것이 거의 확실하고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어느 정도는 관리자께나 보고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증거가 은폐가 됐다거나 하는 것까지 교사가 모두 다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자, 여기서 일단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못 듣게 해서는 가급적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학교 밖 사람들이 자기의 학창 시절을 기준으로 놓고 지금 학교를 보는데요. 지금 학교가 이렇게나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요. 초등학교 때 제가 필통을 집에 두고 와가지고 수업 시간에 필기를 못 하고 있는데 옆에 애한테 빌려달라고 그래도 얘가 뭐 골탕 먹이려고 안 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는 집에 가서 연필 갖고 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수업을 못 듣고 왕복 4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못 들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그냥 선생님의 당연한 권리였던 시절이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학교에 수업료를 내지 못했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너 돈 없이 학교 오지 마. 집에 가서 수업료 받아서 갖고 와. 해서 학교 온 학생, 그 당시에는 통학거리가 뭐 편도 1시간씩 되는데, 그래서 수업료 안 냈다는 이유로 집에 학생을 돌려보내고 그러기도 했었다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말하는 라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랬다간 큰일 나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일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 펜이라도 빌려주고 좀 옆에 있는 애들한테 네가 좀 빌려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시지. 펜 못 빌렸다는 이유로 학생을 집에 돌려보내서 갖고 오라고 하진 않거든요. 심각한 수업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사회의 시각은 옛날에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돈 갖고 와라 라고 하던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대해서 입장이 호의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도 같습니다. 자, 자율학습 요즘 강제하는 데들은 많이 없어졌을 겁니다. 이제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것들이 예전엔 뭐 임용시험 토론 문제로도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기출문제에서도 있잖아요. 근데 자율학습을 강제하는 곳은 많이 없어졌는데 부모님이 강제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 사실 아동학대 요소가 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율학습 강요하시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아직도 있다면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언제 그 이의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교육에 관한 권리인데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수업을 하시느라고 종친 이후까지 수업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연수 같은 거, 뭐 교사 연수 들어오시면은 가장 절실하게 느끼시는 것이 내 수업 듣는 학생들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까를 느끼는 거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를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인권, 학생 인권의 상당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가르치시는 강사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시면은 자 진짜 아깝다 좀 더 수업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평균적으로는 약간 일찍 끝내서 좀 더 연수생들끼리 휴식하면서 이 연수에 대해서 토론을 나눈다는 명목으로 얘기 나누시고 하는 것이 몸도 좀 움직이시고 하는 게 더 좋다, 학습 효과가 좋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아, 사람이 10분, 20분 넘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최소한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누릴 시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이런 것도 학생 인권조례 위반이다. 쉬는 시간을 제한하면 안 된다. 이 권리는 꼭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라도 더 가르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적절히 휴식하고 조절하면서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고 건강 관리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건 좀 제가 봐도 교육청의 의도가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씩 창체로 교과 창체라 시간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뭐 검도를 한다거나 연극 수업을 한다거나 이제 진로 수업을 빙자해서 사실상 거의 자습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례에서 보면은 왜 뭐 교과 수업을 창체 시간에 하느냐라고 해서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는 내용인데요. 음, 이걸로 이 정도까지 불만을 제기할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분들은 이제 학교 상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창체 시간은 가급적이면 창의적 체험 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즐거움을 인성이라든지 협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수업을 마련을 해주십사 합니다. 또 민감한 문제들 좀 나옵니다.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자, 외투 문제인데요. 이제 외투의 색깔을 학생답게 한다고 제안해서 회색, 검은색만 입게 하는 복장 규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심했다 해서 어,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뭐 빨간 뭐 외투라고 해서 학습 능률을 저해시키느냐. 이것이 좀 구시대의 잔재다. 학생들이 개성 표현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색깔 있게 해달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그런 비싸지 않냐 했는데 요즘 회색 검은색도 비싼 옷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장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이런 데서도 보이고 학생들을 어느 정도 좀 살살 긁어서 부추기려고 했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 머리카락 뭐 염색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제 학생 인권으로 보장을 하라는 방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이거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도난 당할 경우나 아니면은 담배 같은 것들 몰래 갖고 있을 때 소지품 검사 요즘 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학생이 예를 들면은 흉기를 갖고 왔다거나 하면은 정말 안전을 위해 긴급한 요건이 될 수 있죠. 이 흉기를 교실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마라. 그러면 도난 사건 발생했을 때 어떡하느냐? 선생님의 역할은 경찰이 아니고 범인을 잡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역할은 교육자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생님은 교육을 하시면 되는 거지 범인을 찾으려고 애쓰시지 마라. 왜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지 언젠간 잡힌다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하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담임선생님이 범인 안 잡아준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학생의 권리고요. 경찰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진 않을 겁니다. 요즘 경찰도 굉장히 이제 인권을 존중하면서 수사라든지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시면은 적어도 여러분이 인권 침해자로 다치실 일은 좀 줄어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 정말 담배로 학교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나 심한 그런 지경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전자담배 때문에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이제 신종으로 뭐 학생들이 전자담배 피우고 액체 만들어서 팔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공을 들이면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전자담배 액체 파는 레시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단속하겠다고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까지 하실 의무는 없으시다. 교육에 충실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사생활 자유입니다. 이제 학생들이 한창 이제 호기심이라든지 욕구가 올라올 때거든요. 그래서 뭐 어깨동무 정도는 이 교재에서 순화된 것일 거고 실제로 보시면은 과시적으로 뭐 자기 예쁘고 뭐 잘생긴 애들끼리 서로 껴안고 여러 학생들 보는 앞에서 키스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면서 자기 행동을 과시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걸 풍기문란이라고 해서 혼내고 징계도 내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공학에서 학교에 후미진 곳으로 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걸로 징계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다. 그럼 이것은 어느 정도 예의의 측면에서 학교 분위기를 좀 잘 봐달라는 측면에서 학생들한테 지도의 대상이지 이거를 징계를 통해서 감시하고 제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한테 그런 예를 들기도 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자기 가족 뭐 아내를 데리고 와서 혹은 여자 선생님이 남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막 껴안고 뽀뽀를 하면 너희들은 어떻겠니? 하면은 거기서도 어떤 학생은 괜찮아요 하는 학생도 있겠고 그러면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를 장소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정도 수준으로 지도를 하셔야지, 너 풍기문란이다, 벌점, 징계, 이렇게 하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그냥 이 학생이 조금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 정도까지는 조심스럽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좀 성과 관련된 사안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실 수는 있죠. 그래서 교육의 대상이지 이런 걸로 징계를 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휴대폰 사용은요, 이걸로 인해서 참 교권 침해 사안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선생님께 걸려서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수업 시간만 압수를 당하든지, 혹은 그것이 며칠이라든지 일주일, 이주일 압수되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학생들이 중독 증상이 심해서 끊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문제는 그때 학생이 자기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학생들과 휴대폰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 관계들이 모두 다 단절되고 마치 자기 몸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것 같은 고통과 불안을 느껴요. 그럴 때 뺏지 말라고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휴대폰을 낚아채다가 다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세계적인 휴대폰 개발자라든지 SNS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은 집에서 핸드폰 못 쓰게 한다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실 성인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어, 무의미하게 핸드폰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될 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뭐 국어사전을 찾으면서 글을 읽는다든지 정보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어 공부에서도 사전 찾는 게 필수인데,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두꺼운 영어 사전, 국어 사전 같은 거를 어, 교실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유혹을 제대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투지폰을 쓰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오히려 더 잘 사는 지역이, 그 부유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오히려 투지폰으로 절제를 하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규정에 의해서 여러분이 일단 지도를 하셔야 되고요. 규정에 없는 것들을 좀 더 임의로 하시려다가 학생이 반발하면은 그 학생의 대처를 학부모에게 동의를 좀 많이 구하시는 게 좋고요. 학생이 강하게 요구할 때 학부모의 협조조차도 얻기 어려우시다고 그러면은 교칙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만 지도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뭐 시험 고사 중에 핸드폰 소지가 아니면은, 지금 고사 중이라면은 이거 징계도 받고 하는 거지만 평소에까지 핸드폰을 압수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 의견이 있고요. 그럼 교칙으로 모두가 정한다. 그럴 때 교칙은 그렇지만은 나는 거기 교칙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좀 곤란한 지경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인데, 요즘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있고, 저도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전화번호를 여러 군데 공개를 해놨더니, 보이스피싱 전화가 막 학교까지 막 와가지고, 제가 다시 전화번호를 요즘은 많이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는 뭐 어느 정도 공개가 됐으니까 제 수업 드렸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청하시면 제가 성의껏 도와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네, 예전에는 막 성적표 벽에 붙여놓고 누가 몇 등인지 다 보여주고 했었는데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정보 침해라고 해서 수행평가 점수 확인조차도 다른 학생들이 볼 수 없게 해라라고 하는 지경까지 있기도 해요. 성적에 민감한 학교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개인적으로만 나눠주고 다른 학생 성적을 볼 수 없게 해라.
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교육청 감사 같은 데서 지적사항이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이의제기가 심하게 들어왔다 하면은 주의 경고 받으실 수도 있는데, 주의 경고 자체는 큰 건 아니지만 그것이 3번 쌓이게 되면은 뭐 징계라든지 전보 조치 같은 거, 비정기 전보 강제로 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름표 같은 경우에 학생 이름을 불러주는 건 좋은데, 학생들 중에서도요, 자기 이름이 자주 불렸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마치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인이 많이 알려지는 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다. 특히 야생에서는 동물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먹이가 되는 것이 내가 먹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이를 발견해서 잡아 먹는 것보다는 내가 눈에 안 띄게 조심히 있는 게, 눈에 안 띄게 있는 게 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좋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간이든 동물이든 좋은 것보단 나쁜 걸 더 잘 기억하고요. 학교에 대한 기억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기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교사가 됐겠지만, 여러분 기억 속에서는 여러분을 상처 줬던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부조리한 면들에 대한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고요. 그것이 교사로 지내는 동안에, 여전히 학생들은 이런 상처를 받겠구나 느껴질 수도 있고, 그냥 이런 면이 있었기 때문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면들도 생기실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이름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이름표를 볼 수 없게끔 해라. 학교 안에서는요, 정말 뭐 새치기에서 도망간다든지 이런 학생들, 걸렸는데 남의 이름 쓰고 도망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저도 이름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수업 시간 같은 때도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에서도 학생 개인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다. 개인정보 침해라는 것은 이것도 형사적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 학생 개인에 관련된 뭐 전화번호라든지 각종 정보들이 상업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그것이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돼서는 많은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귀찮은 교육을 계속 받는다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 지침대로 한다면은 그래도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침이 오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최대한 여러분이 지침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생기부에 있는 사진을 좀 잘생긴 사진으로 바꾸고 싶은데 귀찮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건데, 요새는 뭐 생기부에 가급적이면은 좋은 사진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은 바꿔주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사진이 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요즘 괜히 귀찮다고 못한다고 한다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뭐 시기를 좀 조절하는 정도는 하시고, 원하면은 바꿔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양심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부분입니다. 강요에 의한 반성문은 싫다는 것이, 반성을 학생이 했을 때 반성문을 쓰게 해야지 반성문 쓰기를 강요할 수 없다는 건데, 반성문 쓰기는 교육적으로 뭐 체벌의 대체 수단으로 많이 쓰여 왔고요.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가 꽤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중에서 서면 사과도 있잖아요. 그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까지, 지원청까지 올라갔을 때 내려질 수 있는 조치인데,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졌을 때 반성문과 함께 이제 서면으로 사과문을 제대로 쓰면은 생기부의 1회는 기재를 유보해 줍니다. 근데 나는 못 쓰겠다고 해서 쓰지 않으면은 바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뭐 서면 사과를 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죠. 그 기록이 남으면은 뭐 대학교 수시라든지 고입에서 특목고
입시에서 그 내용이 보이게 되죠. 그럴 때 좀 불리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이 많이 반성해서 발전했다는 다른 내용으로 보충해주지 않는 한, 그 면접관들도 위험 부담을 많이 느끼려고 하진 않을 텐데요. 근데 이런 내용 보면은 뭐 학생이 싫다 그러면은 교육하지 말라는 거냐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강요할 수 없고, 그러면 학교 규정에서 정한 내용대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교사 차원에서 네가 반성을 한다면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반성할 게 없는데요 하면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이 잘못 지도했거나 학생이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나 부당하게. 그럴 경우에는 집단지성의 힘을 받으라는 겁니다. 선도위원회라든지 뭐 학년 담임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을 거쳐서 학생들에 대해서 집단지성으로 지도를 해야지, 교사 개인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징계나 훈육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단으로 인해서 정하셨으면요, 적어도 그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선생님께 오진 않아요. 그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선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개인을 학생 인권 침해, 아동 학대로 몰아붙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 이런 정도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학교 규정에 따른 지도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사립 선생님들 중에서 종교재단인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는 그 재단에서 내세우는 종교 이외의 다른 수업도 충분히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 종교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끔 제도가 완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 이제 학생이 나는 뭐 종교의 자유를 갖고 싶다고 해서 시위를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문제도 사실 교육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이런 요소가 있다면은 개정을 하시는 쪽으로 여러분이 학교에 돌아가셔서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거의 많이 개선됐을 겁니다. 아, 이것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학생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해서 SNS에 올린다거나 학교에 대자보를 붙였다 할 때, 옛날 같았으면은 그 학생을 징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쉽게 말하면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SNS라든지 각종 포스터, 현수막 등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게 명백한 명예훼손, 예를 들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어, 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다 할 때는 그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의견에 불과하다면, 혹은 의견 표명이 중심이 되는데 거기에 약간의 오해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정부에 대한 거. 근데 여러분들도 정부, 국가 공무원이시잖아요. 공무원에 준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게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학생의 말할 권리고 인권이고 하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으시면 어느 정도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 관공서가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힘으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쳐 놓으면요, 사실 별걸 가지고 여러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실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화장을 굉장히 짙게 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요. 뭐 선생님들이 뭐 평소에 맨날 수업 시간에도 화장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마디씩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화장을 안 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좀 맨 얼굴로 학교를 왔어요. 보통 제가 여학생들 놓고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그 학생이 굉장히 몸이 아팠거나 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일 텐데 그때 선생님이 학생한테 좀 안부를 묻는 차원에서 너 얼굴이 오늘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좀 더 기억은 늘 왜곡되니까 선생님이 왜 맨 얼굴로 왔냐, 얼굴이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날 모욕했다, 이런 내용을 대자보로 써가지고 학교에 붙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학생을 징계하기 어렵다. 그 학생은 인권의 측면에서 그 학생을 징계한다 그러면 이거 인권위부터 해서 여러 군데서 달려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럴 때 학생을 징계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옛날 같았으면은 숙이는 면이 있었는데 이게 마음 먹고 나는 안 되겠다 한다면은 학생 인권 탄압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징계를 요구하는 일까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긴 한데 그래서 시대가 이렇다는 걸 아시고 학생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은 참 이렇게 학생들한테 인권 교육 잘 했더니 여러분 검색하면 그리고 또 다 아실 만한 사건들 있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던 사건들이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선생님은 굉장히 마음이 슬프실 거예요. 그럴 때는 교원치유지원센터 같은 데 상담도 받으시고 또 이 학생이 원하는 게 뭔지 억울함을 잘 들어주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힘으로 누르려고 했다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실 수도 있다. 그런 염려 드립니다. 이게 교실 밖에서도 뭐 캠페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 시위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핀잔을 준다거나 나무랄 수도 그러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바뀐 경험들이 이제 있잖아요. 최근에도 있었고, 수십 년 전에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로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께도 갈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조화로운 교육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성적 때문에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죠.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하더라도 리더십 있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선생님 말씀을 잘 소통되도록 전달하고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전히 징계받은 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장, 부반장이나 학생회장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것도 차별이라고 해서 그 학생 인권 침해로 놓고 이 개정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의 자격 검증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보시면요. 전과 기록이 있으면 그 전과 기록을 공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정 개정 방향이 징계를 받았어도 출마는 할 수 있다. 단, 징계 기록은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규정을 만들기는 좀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제안한 거는 징계 기록을 공개할지 혹은 공개하지 않을지를 정한다. 그러면 징계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같이 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징계받은 기록 때문에 반장에 출마할 수가 없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걸 모르고
선거에 나와서 출마가 돼버렸다. 그럴 때 뒤늦게 뭐 관련 부서에서 걔 징계받은 적이 있어서 반장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사례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규정이 어떤지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으면은 계속 그런 문제가 걸려요. 학생들한테 공지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징계 기록도 확인하셔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개정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좀 더 나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학생들을 가급적이면 학교 운영하는데 회의에 참여시켜라. 학운위에도 참여시키고 학교 정책 결정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라 하는데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아리인 것 같은데요. 학교에 정말 참 재미 느낄 수 있는 게 적나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 축제 한번 하는 것 같다가 정말 온 힘을 쏟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동아리 중에서도 좀 지나친 동아리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아리를 이용해서 영리 활동을 지나치게 한다든지, 뭐 학생들한테 돈 받고 뭘 판다든지, 혹은 자기들끼리 돈을 걷는다는데 그 금액이 너무 심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운용하는데 학생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부장이 학생이 마음대로 돈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가 필요한데요. 그 지도를 가지고 동아리 자치권 침해로 학생들이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알면. 근데 그 학생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지도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기분 나쁘다고 무조건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자치권 침해당했다 라고만 주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가르쳐 줄 때는 정말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까지 잘 가르쳐주고 학생들하고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자칫하면 선생님들 열심히 하신 분들이 학생 인권 침해, 자치권 침해로 많은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규칙도 웬만하면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로 일단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지금 아쉬운 게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정보공개 가보시면은 여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제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서도 설명이 있는데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모두 힐이라는 이제 지역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요. 여러분을 모두 치유해주기 위한 언덕, 비빌 언덕, 낫게 해주는 이런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장학사분들 계시고 교권 전담 변호사, 상담사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괜히 전화했다가 나한테 안 좋은 기록이 남는다거나 혹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갑자기 사건이 진행된다거나 하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비밀을 보장하고요. 상담사의 윤리가 있잖아요. 비밀 보장 원칙에 따라서 비밀 파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비밀을 최대한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어긴다 그러면은 상담사가 뭐 거기에 맞는 처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교권 침해 사안을 뭐 겪든지 혹은 여러분이 학생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실수를 한 게 있어서 그게 불거진다면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초기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또 연계된 다른 변호사들도 있는데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고 궁금한 게 있다면은 여기 상담사나 변호사분께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어디서 말도 제대로 못 하실 텐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그 상대해 보신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적절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이용하고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뭐 여러분들 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집단 상담이나 뭐 힐링 캠프 같은 거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은
다들 이용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참고문헌에 있는 사이트인데, 이게 이제 오장풍 교사 그때 체벌 대안으로 그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이트라서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자, 여기 119번 게시물 보면은 제가 일정 연수에서 책 홍보하면 안 되니까는 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었고, 이제 여기 119번 일일이 구한다 혹은 119 불났다 할 때 해결책들, 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리지 못했던 다양한 연수들을 저희가 그냥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권 침해 당하지 않고 제대로 생활지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깊이 있게 많은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이걸 쉽게 정리하는 것도 저희 일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권 침해 대응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교권과 관련 보충 자료들을 여기에 모아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서 도움 받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단체 카톡방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1,000번 게시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 각종 링크들이 있어요. 여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마음껏 다른 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서 뭐 이상한 것만 올리지 않으시면은 얼마든지 구경하시면서 거기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아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 카페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제 연수 들었다고 하면서 연락 주시면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